네, 24번. 24번 해봅시다. 24번. 24번의 답은 1번이었죠, 1번. 한번 해석 먼저 해봅시다. 읽는 거, 영어로 읽는 거 한번 채화가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Whales, 고래는 Whales are highly efficient at carbon storage. 단어들이 매우 어렵죠? 표현도 같이 보면서 봅시다. Be efficient at A라는 건 A의 효율적이다. efficient, 효율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래들이 뭘 하는 거에 있어 효율적이냐면 carbon, 이제 탄소죠, 탄소.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적이래요. 즉, 고래가 탄소를 저장한다. 잘 저장한다. 매우 잘, 하이리는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고래, 그리고 탄소 저장. 그걸 토픽으로 잡고 계속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해리가 한번 영어를 읽어봅시다. 다이옥사이드? atmosphere for centuries. 그리고 걔네들이 죽을 때 A는 이제 whales, 고래들이겠죠. 고래들이 죽을 때 each whale, 각각의 고래는 sequester,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격리하다라는 뜻이래요. A랑 B랑 떨어뜨려 놓다. 근데 뭐를 떨어뜨려 놓냐면 on average of 30 tons of carbon dioxide.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이제 CO2, 이산화탄소.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킨대요. 뭐 하면서 그 30톤의 카본을 수세기 동안 이 대기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이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atmosphere, 이 대기, 공기 중에는 CO2도 있고 뭐 수증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CO2가 뭐의 주범이에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환경이 안 좋아진 이유가 CO2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고래들이 죽을 때 탄소를 먹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take A out of B라는 거는 A를 B 밖으로 꺼내다. 꺼내서 격리시키다. 라는 거겠죠. 자기 몸 안으로, 자기 시체로. 그래서 고래의 시체가 보이면은 당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다량의 CO2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CO2가 팍 터지면 거의 그냥 폭탄급이거든요. 그런 영상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래가 탄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죽을 때 품고 죽는다. 그 다음 여기 한번 합수가 읽어봅시다. For comparison, the average tree absorbs only 48 pounds of CO2 a year. 비교해보자면 평균 나무 한 그루는 오직 CO2 48파운드 정도만을 흡수합니다. 1년에. 그럼 누구랑 누구랑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나무랑 고래랑 비교하자는 거죠. 이제 국어 지문에서도 그렇고 영어 지문에서 이 비교, comparison이 나오면 compare A with B 이런 비교 표현이 나오면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얘가 이 비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일단 나무는 48파운드의 CO2를 1년 동안에 흡수를 한대요. 48파운드 이제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킬로그램을 쓰죠. 21.6kg의 CO2를 이제 나무가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균 30톤이라 그랬죠? 30톤. 1톤이 1000kg. 30톤은 뭐예요? 3000kg을 수세기 동안 저장을 한다라는 거니까 거의 고래가 그냥 동네 뒷산의 나무들이 해줄 만한 그런 환경적인 일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친구였네요. From a climate perspective, each whale is the marine equivalent of thousands of trees. 그래서 얘네 비교해 봤을 때 고래랑 나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고래는 기후적인 관점으로부터 각각의 고래는 바다에 사는 수천 개의 나무와 동등합니다. 수천 개의 나무가 하는 역할을 바다에 사는 요 모래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CO2를 먹어주는 역할을. 여기 도안이가 읽어봅시다. Isso foi aquilo que mostrou no vale, do oceano frio e treasure of ship, a beautiful thing, plankton population of the choice of carbon, leading from scientists to carbon, engineers of marine systems. 이 문장도 매우 기네요. 왜 기냐면 이제 분사 구문, 분사 구가 쓰인 문장을 뒤에 막 덧붙여가지고 길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끊을기를 좀 하셔야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정도 끊어 읽을 수 있겠네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자면 고래들은 또한 이 탄소를 그들이 영양분 가득한 쓰레기를 방출하면서 이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파이토플랑크톤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건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한 그 탄소를 격리시킵니다. 공기 중으로부터 탄소를 없앤다라는 것이겠죠. 이 그냥 고래가 죽을 때 자기 몸 안으로 탄소를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걔네들이 응가할 거잖아요. 응가하고 뭐 각질들 하고 뭐 토하고 그런 영양분이 가득한 쓰레기들을 누가 먹고 자라겠어요? 플랑크톤 애들이 먹고 자라겠죠. 그럼 플랑크톤이 얘네들 쓰레기를 먹고 자라니까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그것이 또한 이 카본을 탄소를 격리시킨다. 탄소 수를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래가 굉장히 환경적인 친구다. Leading some scientists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래가 하는 좋은 행동들이 이끌었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고래들을 이 해양 에코시스템,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르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지금 많고 분사 구문 2개. 그리고 관계 대명사 절, 주격 관계 대명사 절도 있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끊어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해봅시다. In 2019, economics from the IMF 아시죠?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돈들을 관리하는 기구를 IMF라고 하는데 이 IMF로부터 온 요 경제학자들이 estimated 추정했대요. 어림잡았대요. 무엇을? The value of the ecosystem service.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생태적으로 누군가가 봉사를 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늠했대요. 그 가치가 미국 달러로 200만 달러가 넘다고
어림을 잡았대요. 이 200만 달러라는 건 거의 26억 원이에요. 근데 누가 준 도움이냐면 각각의 고래에 의해서 제공된 생태계적인 도움의 값어치가 26억 원이 넘는 거예요. 고래 한 마리가 우리 환경에 주는 값이 26억 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추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경제학자들이겠죠. They called for a new global program of economic incentives to return whale population to pre-industrial whaling levels as one example of nature-based solution to climate change.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은 call for A라는 건 A를 부르다. 근데 A가 사람이 아니면 부르다가 아니라 요구하다겠죠. 커피를 부르다. 이상하죠? 커피를 요구하다겠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경제적인 장려책, 세계적 경제적인 장려책을 요구했대요. 직역하자면 그런 거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 whale population, 돌고래란 그냥 고래죠. 고래 개체 수를 산업화 이전에 고래잡이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한 예시로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법의 하나의 예시로서 자연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물을 통해서 자연 변화,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연물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이제 좀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표현 중 하나가 이 pre-industrial whaling levels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industry는 이제 산업, industrial은 산업의, 근데 앞에 pre가 붙었으니까 이거 pre는 이전에 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그래서 pre-industrial은 산업화 이전에라는 것이거든요. 산업화라는 건 뭐죠? 모든 거를 그냥 돈을 만드는 걸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고래에 대해서 어땠느냐? 고래잡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고래를 잡아서 돈으로 쓰는 그런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의 개체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요구했던 거냐면 산업화 이전 고래잡이를 하지 않았던 그 시기의 수준으로 고래가 많았을 때로 고래 개체수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뭐의 한 일환으로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그 기후변화 솔루션의 일환으로서 고래 개체수를 놀려놓자는 거예요. 왜? 고래가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니까 고래를 이용해서 이 기후변화를 좀 극복해보자.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한 거겠죠. Calls are now being made for a global whale restoration program to slow down climate change. 이러한 요구들이 우리 고래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라는 이런 요구들이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뭐에 있어서 세계적인 고래 개체수 복구 프로그램에 있어서 근데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죠? 그게 기후변화를
slow down, 늦추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목에 들어가야 할 핵심 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래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고래가 우리 기후 변화를 낮춰준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뭐 이득이 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래 개체수를 늘리자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1번 선지 Saving whales saves the earth and us. 고래를 살리는 게 지구와 우리 인간들을 살립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밑에도 한번 봐봅시다. 오답들도 What makes whales go extinct in the ocean? 무엇이 고래가 바다에서 멸종되게 만들었는가? 고래가 멸종되게 만든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있죠. Why is overpopulation of whales dangerous? 고래의 인구수 과잉이 왜, 이거 뭐야? 위험한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고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환경적으로 고래가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데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을 했지. 고래가 넘쳐난다는 말은 안 했죠. 다음 4번. Black money lies about the whaling industry. 이 블랙머니, 검은 돈이라는 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뇌물, 불법 정치 자금, 혹은 뒷돈, 비자금. 비자금은 저 비자금의 비는 비밀이에요. 비밀적으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 그런 돈을 비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블랙머니고 부제목은 고래 산업에 대한 거짓말들. 거짓말 고래 산업은 안 나왔죠. industrial 이 단어 나왔다고. 고래도 나왔네. 돈이 된다라고 했었죠. 단어만 보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있는 단어, population, whales, ocean 있는 단어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꼭 봐야 돼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일 거야. 이렇게 찍어서 맞췄던 데는 이제 빠빠입니다. 마지막,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on whales habitats. 기후 변화와 그것의 이 고래 서식지에 대한 효과. 기후 변화 얘기도 했고 고래 얘기도 했는데 그게 고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고래 서식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답일 것 같네요. 고래가 우리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 그럼 한번 단어들, 표현들 봐봅시다. 비동사와 be efficient at A라고 하면 A의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럼 A의 비효율적이다는 뭘까요? be inefficient at A겠죠. this, on 이런 부정의 의미를 더해준 접두사를 알고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만 알아도 거기 앞에 부정의 의미를 붙인 I니까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단어 외울 때 유의어 반의어 외워주시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다음에 storage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store는 이제 가게죠, 가게. 가게라는 명사로도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저장하다라는 뜻으로도 동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장하다 store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storage, 저장 혹은 저장고, 창고 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다음 each, every 얘네들은 단수 명사만을 수식해요. each는 각각의 대상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 명사만을 수식하고 단수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every는 각각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인 아이를 형용해주고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치 웨일스가 아니라 이치 웨일이 왔고, 그리고 각각의 고래 하나하나들 하나 단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s가 붙였죠. 3인칭 현재 단수 명사일 때 주어가 그럴 때 s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치와 에브리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 단수 취급을 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sequester 격리하다. 다음 여기 한마디 ing 분사 구문이 나왔네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As they take CO2 out of the atom sphere for century겠죠. 고래들이 CO2를 대기 바깥으로 끄집어 내면서 매년 이 30톤, 평균 30톤이 넘는 CO2를 격리시켰다. 이거 하면서 이거 했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하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 고래들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CO2를 이렇게 삼키고 죽은 거기 때문에 테이킹이라고 한 거겠죠. 능동적으로 빼낸 거니까. 만약에 주어가 카본, 탄소였으면 탄소가 빼내진 거죠. 고래에서 대기로부터. 근데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걸 보니까 앞에 주어 고래들과 똑같은 거니까 생략이 되었겠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진 테이킹이 온 것입니다. 왜? 이제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앞에 있는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남은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래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CO2를 빼낸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고래이기 때문에 테이킹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take A out of B라는 건 A를 B 밖으로 꺼내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다음 first century는 수세기 동화. 뭐 18세기, 19세기. 세기는 이제 100년을 뜻하죠. 그래서 18세기는 1700년대, 19세기는 1800년대. 다음 for comparison. comparison은 compare, 비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tion, sion 이런 거 붙으면 다 명사형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for comparison은 비교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absorption은 이제 흡수하다 한 단어였고요. 그리고 이치 또 나왔네. 이치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이고 단수 취급을 한다. 각각 하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equivalent는 동등한이라는 표현입니다. equal에서 나왔겠죠? equal. 동등한. 그다음에 equation은 이제 등식, 항등식. 1은 1이다. 뭐 이런 거.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똑같은. 단어 외울 때 이렇게 파생어들도 다 같이 외워주세요. by ing라는 표현 해석하는 거 ing 함으로써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고래들은 또한 카본 산소를 격리하도록 도웁니다. 뭐 함으로써? 이 바다를 걔네가 이 영역에 가득한 쓰레기를 방출하면서 비옥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fertilize 라는 단어들 보고 갈게요. 일단 for이라는 건 전달하다라는 의미예요. transfer, 전달하다. 무엇을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씨를 전달했을 때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자연, 식물에 있어서
그 씨앗이 탄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옥한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fertile은 비옥한 가임에. 그다음 fertilize는 뭘까요? lize가 붙으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바뀌어요. 근데 fertile이 비옥한 가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fertilize, 비옥하게 하다, 수정시키다, 임신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둘 다 뭔가 이 DNA 같은 거를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전달할 수 있게 하다라는 표현. 그럼 그것의 명사 형태는 fertilization, T-I-O-N이 붙은 뭐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비옥화 혹은 수정 이런 명사로 바뀌는 것이고 fertilizer이라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대상, 뭐 teacher, 선생님, 가르치는 인간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열이 붙으면 이 행위를 하는 대상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옥하게 하는 대상이 뭐예요? 비료죠. 비료가 비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fertilizer는 비료예요, 비료. fertility는 이러한 행동 그 자체의 명사 형태로 만든 것, 즉 비옥함 혹은 출산력.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각각 파생된 단어와 함께 외워주면 그래도 외울만할 것 같아요. 다음 반이어 얘랑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반이어들 인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인을 붙이면 infertile 척박한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혹은 불임에 임신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fertilization ING로 쓰였죠. 그래서 by fertilizing 비옥하게 함으로써 누가 비옥하게 한 거예요? 근데 고래가 영양분이 가득한 뭐 응가나 뭐 그런 걸 함으로써 방출함으로써 비옥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nutrient는 영양분, 영양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rich는 이제 부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냐면 이제 풍부한, 풍요로운이라는 뜻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중 부자는 돈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rich라고 해서 항상 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부자가 아니라 nutrient rich, 영양분이 풍부한 쓰레기라고 쓰였죠. 그다음 이 intern이라는 뜻은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에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앞의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를 말해주는 뭐 접속사나 전치사, 부사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컴마 뒤에 또 ing가 나오네. 여기서 그냥 전치사를 생략을 안 했나 봐요. 전치사 분사구문 만들 때 전치사 접속사구나. 접속사의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굳이 그거를 생략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안 한 걸로 보이네요. 근데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겠죠? 앞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고래가 주어니까 생략을 했겠죠. 고래가 영양분이 풍부한 응가를 쌈으로써 식물성 플라크톤 개체수를 증가시킨 거니까 능동적으로 increasing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population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구수고 동물, 식물에게 있어서는 개체수입니다. 근데 식물성 플라크톤 인간 아니죠? 그러니까 개체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population이라고 하면 그냥 인구 혹은 인구수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컴마 위치, 컴마 다음에 이런 관계 대명사가 오면은 앞에 어떤 문장과 관계 있는 관계대명사 절인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얘도 앞에 관계 있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를 봐주셔야겠죠. 뒤 문장 보니까 also sequester carbon 또한 격리시켰다 탄소를 누가 또한
탄소를 격리시킨 주체가 격리시킨 주체가 안 나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가 복수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어는 이 고래가 죽으면서 탄소를 격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응가함으로써 격리시키는 것과 그리고 플랑크톤 개체수를 늘려서 격리시키는 것. 이 앞에 두 가지, 앞에 두 문장 이 주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한 탄소를 격리시킨다. 그래서 지금 S가 안 붙은 걸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다음 뒤에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앞에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굉장히 귀여운 알람 소리였어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게 A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끈다가 되겠죠. 그래서 lead A to call A, B. 일단 lead A to 동사 원형은 A라는 대상이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라는 거고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쓰진 않았죠. 그래서 그들, 고래들이겠죠. 고래들을 이러이러하다라고 부르도록 이끌었다. 몇몇 과학자들이 부르도록 이끌었다가 되겠네요. 이러한 사실이 능동적으로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거니까 read가 아니라 reading으로 ing 형태 분사로 온 것이겠죠. 그 다음 이 estimate란 단어 처음 보죠? 이런 어려운 단어 진짜 나오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계속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유의어도 같이 보고 갑시다. estimate는 추정하다, 추측하다, 어림잡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x는 1이야 라는 게 아니라 x는 뭐 1에서 2 사이일 거야 라고 어림을 잡는 거죠. 추측하는 거. 그래서 유의어로는 guess, 추측하다, figure out 할 때. 알아내다, evaluate, 수정하다 등등이 있겠습니다. 아마 value는 가치 혹은 값 라는 뜻. 여기는 값어치겠죠. 이 고래가 우리 생태 시스템에 주는 이 도움이 돈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 IMF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했을 때 26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이 고래 개체수 살려야 돼. 이 새로운 고래 개체수 살리기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call for, call을 부르다, 전화하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provided by 이거 이제 분사죠, 분사. 분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 provide. 제공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를 부였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pp나 ing로 바꿈으로써 형용사로 쓰이는 거. 제공된 누구에 의해 각각의 고래에 의해서 제공된 이것들을 추정했습니다. 이것들의 값어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형용한 형용사처럼 쓰일 때 분사가 쓰인다라고 했었고 각각 이게 수동의 의미인지 능동의 의미인지에 따라서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ing 분사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 값어치가 고래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죠. 고래가 이러한 돈을 우리한테 준 거니까 제공이 된 거니까 provided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고래였으면 providing이 되겠죠. 이러한 걸 제공하는 고래. 근데 고래가 제공한 이 값어치가 대상이니까
provided가 된 것입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진 provided. 그다음에 투부정사도 계속해서 나오죠. 투부정사도 동사의 형식을 빌려서 얘를 명사, 형사, 부사로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품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었고요. 여기서는 그들은 이것을 요구했다. 왜?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는지 부차적으로 목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썼네요. 무엇하기 위해서 to return A to B. A를 B라는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 A라는 대상은 고래 개체수, B라는 대상은 이 직역하자면 그냥 단어가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해석하자면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 산업화 이전에는 고래잡이를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산업화하게 되면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래 개체 수를 고래잡이가 활발하게 산업화되기 이전에 돈벌이가 되기 이전에 풍부한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요구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Return A to B는 그래서 A를 B라는 수준 정도로 되돌려놓다, 되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위가 다시 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의 일환으로서 한 거냐면 요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nature-based 자연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의 하나의 예시로서 고래가 자연 기후변화를 슬로우 다운 해주는 걸 nature-based solution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표현이냐? are now being made. BING, 뭐뭐 하는 중이다의 의미와 be made, 만들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둘 다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동사 안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걸 합쳐서 이렇게 being made처럼 그 의미를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요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요구들이 제기되는 중이다. 떠오르는 중이다. 제출되는 중이다. 뭐 그렇게 각각 수동과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왜 무엇을 위해서 제기되는 중이냐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기되는 중이겠죠.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리고 분사가 나올 때 해석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24번은 이쪽 부분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만 잘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25, 2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25번부터 28번까지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석 문법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푸시면 돼요. 일단 오늘 25, 26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6분 드릴게요. 6분. 다 푸신 분들은 뒤에 27, 2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것까지 다 풀었다 하면 이제 스스로 해석 먼저 예습하고 계시고요. 오답 공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했었죠? 일단 2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26번은 2번이었죠? 한번 풀어봅시다. 25번 유형의 문제는 이 표를 보고 이 표의 내용과 이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항상 요 수치 A는 B보다 더 많다. A가 가장 많다. B가 가장 적다. A가 B의 2배다. 이런 수치에 대한 양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건 진짜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대부분 형용사와 부사로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 부사. 이 동사가 it, ate, eaten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분사 3단 변화가 되듯이 형용사, 부사도 3단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형태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원급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형용사, 부사의 모습이에요. 비교급은 더 무엇무엇하다 비교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형용사 부사가 각각 이어리나 뭐를 붙여서 변형된 형태를 비교급이라고 하고요. 최상급은 가장 무엇무엇한 최상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스트나 모스트를 더해준 표현을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은 high, higher, highest 높은, 더 높은, 가장 높은 low, lower, lowest 낮은, 더 낮은, 가장 낮은 뭐 이런 표현 혹은 A 비교급 된 B A is lower than B A는 B보다 더 낮다. 그래서 비교급 이열이 붙거나 몰이 붙어서 더 무엇무엇하다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이 비교급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냐면 비교를 나타내는 tha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 나왔을 때 비교 대상 그리고 차이점, 공통점 그거 잘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라고 했었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어로 읽어 볼게요.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per capita. 캐피타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인데 왜 라틴어를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per capita는 1인당이라는 표현입니다. 1인당 이 석탄, 석유, 오일, 천연가스 로부터 나오는 이 CO2 방출량을 국가별로 2020년에 국가별로 CO2 방출량을 보여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어떤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CO2를 방출해내는지 1인당. 일단 1번 채아가 영어를 읽어봅시다.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total per capita CO2 emissions, even though its emissions from coal were the second lowest among the 5 countries shown. 어, 그래서 여기 해석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봐봅시다. 미국은 1인당 CO2 방출량의 총 쓰는 값이 가장 높았대요. 미국이 가장 높죠. 통계적인 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네요. Even though its emissions from coal were the second lowest among the 5 countries shown. 비록 요 석탄으로부터의 방출량이 나타내진 이 5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양은 가장 높다. 봐볼까요? 코알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것은 브라질이죠.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요. 두 번째로 가장 낮지만 전체적인 양은 가장 높다는 거. 1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2번 South Korea total per capita CO2 emissions were over 10 tons. 이 한국이 10톤이 넘는데요. 10톤이 넘어가죠. 전체적으로 CO2 방출량이 여기까지는 맞았고 그리고 그 순위는 ranking이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countries shown 보여준 이 나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로도 없대요. 은근히 많이 방출하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3번 Germany had lower CO2 emissions per capita than South Korea in all three major sources
respectively. A had lower than B. A는 B보다 더 이 값이 1인당 CO2 방출량 값이 작다. 독일이 한국보다 더 작죠. 각각 다 작다. 여기서도 작고, 여기서도 작고, 여기서도 작고. 각각 다 작네요. respectively는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표현은 항상 than과 함께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4번 The per capita CO2 emissions from coal in South Africa were over 3 times higher than those in Germany. Were over 3 times higher than B. 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석유로부터의 CO2 방출량이 3배 이상 더 높대요. 누구보다? 독일에서의 방출량보다. 한번 볼까요? 코알. 사우스 아프리카였나요? 사우스 아프리카 코알 양이 5.7이 3배 이상. Germany 2.9의 3배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2.9 곱하기 3 하면은 8.7? 8.7이 5.7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3배 이상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잘못됐겠네요. 그럼 이거를 were lower than으로 바꾸면 over 3times를 없애면 그냥 되겠네요. 그러면 2.9가 5.7이 더 큰 게 되니까 이걸 3배나 했으니까 당연히 3배 한 게 더 크겠죠. 4번이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n Brazil, oil was the largest source of CO2 emission per capita among its 3 major sources. 브라질에서 이 석유 는 1인당 그 3개의 분야,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3개의 분야에서 방출되는 값을 표현한 거라고 했었죠? 3개의 그 원천의 중에서 가장 큰 CO2 방출의 원천입니다. 즉, 오일에서 가장 많이 썼다는 거죠,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쓴 거 오일, 맞네요. Just as it wa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그리고 미국과 젊은이도 그러했대. 미국 가장 크고 Germany 가장 크고 5번도 맞는 표현이겠네요.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맞는지 체크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려운 표현은 없어요. 26번 또 그냥 이 대상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고, 어떤 성취를 이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 이 답은 2번이었어요. 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in 1737, she submitted her paper on the nature of fire to contest sponsors by French Academy of Science, and it was published years later. 1737년에 그녀는 제출했습니다. 네? 프랑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의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그 대회에 제출을 했대요. 논문을. 그리고 그 논문은 발행되었습니다. A year later, 1년 뒤에. 그럼 1738년에 발행됐다는 거죠. 출간됐다는 거죠. 그래서 1737년이 아니라 1738년으로 바꿔주면 맞았겠네요. 해석은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해석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런 질문에서 해석이 어렵다면 그건 단어를 몰라서 어려운 걸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한번 다시,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면 단어 공부 다시 하고 푸시면 100%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문제들도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거 풀어보고, 그 다음 29번 문법 문제 드디어. 문법, 왜 앞에서 제가 문법 개념 설명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라도 맞추는 게 나으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그 숙제 못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대신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거 뺏기지 말고 똑바로 내가 하는 시간을 가져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막 밀렸다.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만 내가 제대로 하겠다. 하나만 제대로 해서 딱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할게요. 20번까지는 그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30번부터는 내용이 매우 어려워요. 그냥 이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고 이런 쉬운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유추하면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제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숙제가 밀리면 안 되겠죠.